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유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었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고 또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개최됨을 말씀드리고요. 서대문구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오늘 2분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와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좌석 배치에 따라서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이성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입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4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순서로 이어지고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오늘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참고로 오늘 토론회의 질문은 서대문구 선거방송 토론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분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단 시간은 제가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분 후보자님들이 얘기를 하시다가 허위 사실 여부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후보자님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자, 후보 시작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원 후보께서 시작 발언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이성원입니다.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바꾸는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내부에서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같은 터무니없는 그런 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지금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부채 때문에 거의 2,000조가 넘죠. 정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원화가 떨어지고 그리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 이성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서대문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서대문이 운영됐습니다마는 정말 낙후된 서대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을 바꿔줘야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성원이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8년 동안 국정 운영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나라 전체를 운영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성원 서대문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의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주셔야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성원이가 이렇게 구청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돼서 서대문의 확실한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 박운기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저 그런 특색 없는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육, 스마트, 환경이 살아있는 명품 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저는 마용성이 부러워할 명품 도시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명품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문가가 아닌 서대문을 잘 알고 서대문 주민과 삶을 함께 해온 실력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서대문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 그리고 원내대표 보좌관을 거치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서대문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50년 토박이, 어머니부터 손주들까지 4대가 모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찐 서대문 사람 박운기가 바로 그 적임자입니다. 저의 공약은 지난 20년간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 노력의 산물입니다. 짧은 시간에 급조된 공약이 아닙니다. 서북영전철 강북횡단선을 정상 착공하고 간호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가자역을 공항철도와 연결하겠습니다. 박운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인왕시장과 복합 개발을 해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 저 박운기가 명품 도시 서대문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예, 이제 사회자 공통질문, 첫 번째 공통질문 할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방식을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을 해서 두 분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듣고요. 답변을 들은 이후에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시면 또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부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대학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점포가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면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현재 서대문구가 소상공인에게 진행하는 융자를 더욱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촌 연대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지대 앞에는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지대를 졸업한 김강석 가수를 추모하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캠퍼스 타운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홍제 홍은권에 대해서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 홍제시장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인왕시장, 유진상가, 포방터 시장을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주치 센터 설립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홍보나 마케팅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일반 노동자보다 못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가족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성원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정말 정부의 말을 잘 따랐던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59조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23조를 이렇게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6조를 좀 특별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지출을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도 이런 정부 지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서대문 지역 내부에는 소상공인들이 16,099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고 이제 폐업이 돼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서 좀 세금을 또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일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이제 서로 말씀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순서인데요. 박은기 후보부터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네, 이성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성원 후보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지원금 얘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요하죠.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그 지원금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네, 답변해 참 좋은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좋은 질문 시작해 주시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했고 또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이 사각지대가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은 16,0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더구나 정부 말을 잘 따르다가 폐업이 돼버린 그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저는 매우 중요한데, 그런 재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 혜택을 좀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가늠해야 되지 여러 가지 나열만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도 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성원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박은기 후보께서는 대중교통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촌 지역을 말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중교통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과연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박은기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시작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도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었죠.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실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어쨌든 신촌의 상인들에게는 심리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용역이 필요할 건데요. 어쨌든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도 친구들하고 신촌에 가서 활동을 해보면 저녁 시간에 택시 잡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처에 있는 홍대만 해도 바로 이제 택시를 잡을 수 있는데 신촌은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전면 재검토 이전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저녁 9시 야간 이후 시간에 택시를 먼저 통행하는 것을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방식은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높은 노인 빈곤율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평균보다도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서대문구도 노인 빈곤율이 적지 않을 텐데 독거노인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성원 후보부터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노령 인구가 5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만 3천 명 중에서 3만 2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빈곤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게 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구청이 했던 일이 주로 행정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행정 서비스보다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인생 전체 건강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좀 질적인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건강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신통복지 종합타운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서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들을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이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주요하게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만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박운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노인 빈곤 문제 정말 슬프고 가슴이 아픈 문제죠. 저는 어르신이 외롭지 않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한 촘촘한 돌봄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서대문의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SOS 사업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외로움이 서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문석진 구청장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더욱 확대해서 노인 일자리 기업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끝나신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변 다 들으셨을 테니까 상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해 주시죠. 이성원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실제로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전문직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운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성원 후보님의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전문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교수를 했다든지 학교 선생님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런 전문 일자리를 찾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형태지만 20만 원 일자리, 30만 원 일자리를 확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녹색 활동을 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지만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한 것은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더 확대해달라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 끝나신 거죠? 네. 예, 다음엔 박운기 후보가 이성헌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이성은 후보님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전문직 얘기하셨는데 저는 문석진 청장님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문석진 구청장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땠는지 좀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헌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이머가 바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서 연간 2조 4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사실은 큰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그나마 그 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훈련에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구청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 생산성에 따라 수반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직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 사람들을 다 잘 골라내서 그분들에게 다시 제2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쓰레기나 줍고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상황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 공통질문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도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강북 횡단선, 서북권 경전철 신설에 서대문구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중교통망 확충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말씀해 주시죠.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운기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서대문은 현재 지하철 사각지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서부경전철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8년부터 강북 횡단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북 횡단선과 서부경전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간호대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자역 공항철도 연결 및 경의선 지하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철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 욕구도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버스 노선을 짜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실핏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남동을 잇는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운기는 서울시 최초로 통일로 유턴을 만들어낸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통일로의 유턴과 좌회전 허용 구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성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서대문 지역에 정말 아직도 지하철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 가재울 지역, 그리고 홍은동 지역, 연희동 지역이 있어서 그 대신 경전철을 2008년도에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010년도에 그 경전철 진행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거의 5년 가까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 다시 하겠다고 말하니까 뒤늦게라도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서부선 경전철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횡단선도 2030년에 완공되게 돼 있는데 더 빨리 완공되고 간호대학역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철도 지나가는 가자역 거기 정차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과 연결해서 한 방에 강남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버스를 더 촘촘히 따져서 사각지대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끝나신 거죠. 자, 이제 이성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박운기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우리 이성원 후보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박원순 시장이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은 2011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잠시 중단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5년간 중단한 적은 없다. 2년간 잠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한 가지 질의를 하면 경의선 지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1, 2기 들어왔을 때 서부선 경전철 중단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지금 사실은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의선 철도 지하화는 정말 우리 서대문 지역에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9개 동이 여름이 돼도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수백 가지 구간을 지하화하도록 하는 작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40년 서울 도시계획위에서 이미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차분하게 진행을 하되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지하로 들어간 위 공간에 많은 유유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여기에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서대문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개 대학이 있는 이 서대문에 대학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신대학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정말 사람들이 좀 살맛 나는 그런 서대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자, 이제 이성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경의선 철도에 대해서 과거에 그쪽 땅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은 철도를 아예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철도가 지금 없어지기는커녕 지금 하루에 450회 가까운 기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던 그때의 배경과 그리고 이 경의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박은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저는 경의선 지하화 철도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후보님께서 얘기하신다시피 경의선은 언젠가는 지하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후보님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이전의 서울시장들의 공약사항이어서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대통령 후보나 시장 후보들은 경인선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 경의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땡기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님의 철도 폐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의원님의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후에 우상호 의원님의 생각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도리어 궁금한 것은 이성원 후보님께서는 경의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번에는 경의선을 복개하겠다. 그리고 교량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가 이번에는 또 경의선을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약을 하시는 거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이제 두 분 질문 답변 얘기 들어봤고요.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임에도 노후화에 따른 재정 비용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정비 방향과 기존 상인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데요. 이에 홍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성원 후보부터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또 국회의원들이 서대문을 이끌었지만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청장의 철학과 이 앞대 민주당 시장의 철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2010년도에 거기에 48층짜리 건물 4동을 지으면서 서부 지역에 완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다 이미 확정해서 주민들부터 조합이 만들어지고 고시가 된 바 있는데 그 사업 역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매몰되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비용, 그로 인해서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이 공중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공공개발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인왕시장 철거하고 여기에 정말 멋진 건물을 지어서 여기 편의시설과 많은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박은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인왕시장과 연계해서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유진상가를 철거해야만 홍제천의 완벽한 자연형 하천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왕시장과 연계해서 복합 개발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민간도 공공도 어느 쪽이 주도가 하는 것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유진상가를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제 홍은권에는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맞춤형 지원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왕시장 유진상가 포방터 시장을 연결하는 활성화 사업을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10년 묵은 수건 사업인 홍제시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은 후보가 박웅기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유진상가 철거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91세대가 있는데 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민간 개발하고 공공 개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저는 민간 개발 방식 했을 때의 장점과 공공 개발할 때의 장점을 좀 구분해서 우리 박웅기 후보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웅기 후보 답변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유진상가가 하천 부지라서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상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이성은 후보님 국회의원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한다고 해서 구청이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까? 과거에 이성은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구의원일 때 궁동산에 있는 시범 아파트를 철거했죠. 거기도 사실은 시유지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시 예산으로 전부 들어왔지만 구청과 협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자치단체의 협조가 서로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들을 구청장이 돼서 서울시와 잘 협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장단점은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저는 왜 민간 개발이냐 공공 개발이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이 융합되는 형태로 가야 되느냐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서울시가 돈을 대는데 유진상가를 철거해서 2천억 가까운 돈을 대는데 서울시는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다라면 어떤 서울시장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진상가를 철거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왕시장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웅기 후보가 이제 질문해 주실 차례인데요.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홍제 앞서서 우리 후보님께서 홍제 균형 개발 촉진 지구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48층 얘기하셨고 그게 박원수 시장이 뭐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었죠. 홍제 균형 개발 촉진 지구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48층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답해 시간 다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우선 박웅기 의원님께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좀 한번 지적을 해드리면 유진상가는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2천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인왕시장과 연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을. 그러면 인왕시장 내부에서 만들어주는 건물 내부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그 91세대 지금 다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다른 것은 공공개발 방식이 되면은 사실은 SH공사나 LH공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재개발을 성공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공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실패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비용의 손실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도 지금 주민들 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는 신청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신청은 했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을 내주게 되면 그와 부응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대문 지역 내부만이 아니라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멋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통 질문한 거 4가지는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엔 뭐냐면 공약 발표를 들은 다음에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답변 듣고 또 한 번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2번 총 질문을 해서 2번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운기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는데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대문에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도시 서대문, 스마트 도시 서대문, 녹색 도시 서대문이라는 도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4대 권역의 오랜 수건을 해결할 균형 발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교육도시 서대문은 서대문 보육청을 설립해서 서대문의 보육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의 대학과 연계한 ICT 센터를 만들고 기존의 학교 시설을 미래 교실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복지와 돌봄, 교통 분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도시는 서대문 전역을 숲세권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 인왕산, 백년산, 궁동산, 홍제천, 불광천을 연결하는 생태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북가자권역에 대해서 증산역 역세권 개발과 가재울 및 남북가자 지역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를 하겠고요.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홍은권에 대해서는 유진산과 철거와 인왕시장 연계하는 복합 개발을 하고 홍제역 에스카레이터 설치와 일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연희권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희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남동과 연결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운송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천연, 충현, 북아현 일대에 대해서는 독립문 일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건설하고 충정로 일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끝나신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약에 대해서 이성원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독립문 지역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 약속을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나신 거죠? 네. 예, 박운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예, 독립문 일대 언더그라운드 시티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도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대문의 자랑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공간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죠. 또 반대편에는 영천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건너편에는 종로의 교남 뉴타운이 들어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거리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 공간을 통해서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이름을 명칭을 한 거고요. 지하 공간에 광범위한 지하 공간을 통해서 형무도 역사관과 재래시장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기념하는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서대문구가 구청이
홍제역을 지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는 홍제역보다는 이 부분에 그 기금을 활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예산이 들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도 들어가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는지 또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대문구에서 보면은 1년에 거의 6,9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중에 70%는 경상비입니다. 사업비가 불과 몇백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지 저는 예.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자, 박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당연히 걱정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또 저는 이 공약을 그냥 짧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차곡차곡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한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40조 예산을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자치구에 끌어오는가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서울시 예산을 활용할 것이고요. 뭐 또 필요한 부분은 시립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웬만하면 자치구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일례를 들어서 9개 대학과 연계한 ICT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뭐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부지 매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죠. 근데 저는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관내 대학 안에 그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하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산역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성원 후보께서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서대문을 확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12년 동안에 낙후된 서대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아픔을 느꼈었고 이제 이거를 변화해 내기 위해서 나와서 우선은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어가지고 마치 텃세 부리듯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지 않도록 정말 신속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도 하지만 거의 70개 달하는 현장에서의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부선 경전철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강북 횡단선 역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과작에서 정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경의스 중앙선 신분당선과 연결돼서 한 번에 강남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 대학교가 9개나 있습니다. 이제 경의선 철도를 지화하면서 이제 이 9개 대학을 전부 하나로 연결시켜내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교육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대문에는 6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천과 그리고 홍제천이 있습니다. 이제 독립문 공원 뒤에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겠던 군 부대 이전시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안산에서 청와대 앞마당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락길도 만들어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서대문, 주민들이 찾아오는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언 끝나신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네, 경의선 지하화를 얘기하시면서 9개 대학들을 이제 그곳에과 연계하고 신대학로를 아마 만든다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의선 지하화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성원 후보. 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박웅기 의원님께서 이제 구의원 하시고 시의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차례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초에 처음부터 이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의 답변이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가 있는 그 신촌 구간의 뚝방길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11,0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800억을 들여서 현대 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 준비해 오다가 2010년도에 문석진 구청장이 오면서 그 계획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600대가량의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도 제공이 되고 또 산업 공동연구단지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신대학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우리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 손잡고 학교에 신천에 와서 이대도 보고 연대도 보고 홍대도 보고 서강대도 보면서 이런 대학을 앞으로 가라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신촌 지역이 젊은 사람들의 메카가 되고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충 질문해 주시죠. 박웅기 후보 30초입니다. 네, 이성원 후보님 국회의원을 2번 하셔서 그런지 정말 거시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는 아주 미세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꼼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을 확 바꾸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을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을 촘촘하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원 후보 1분 30초간 네.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우선 가재울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서 가재울 지역이 사실은 지금 지하철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가재울 쪽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가자 이동, 북가자 이동 쪽에 있는 그 서분수를 고양시 쪽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여기 한 1,000평 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통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그리고 마트와 그리고 그 의료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이쪽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을 지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영천 그러니까 그 인왕시장이 가장 중심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랜드마크화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그쪽 지역 전체 상권을 전부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좀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한데요. 실제로 국가 예산을 우리 박 의원님은 40조를 다뤄봤으면 저는 국가 예산 400조를 다뤄봤고 공적 자금도 160조를 다루는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다 꼼꼼히 챙겨보는 일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주도권을 가진 이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가 5분 동안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항상 방송이라는 게 시청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연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디 국민 여러분이 연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보시다가도 채널 돌려서 딴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지루하거든요. 학술적으로 1분 30초를 넘으면 일반 사람들의 집중력 성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권 토론 5분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이 1분이 넘었을 때에는 시각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좀 발언을 줄이고 질문을 하고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주십사고 부탁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주시면 좋을 그런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성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앞전에 박용기 의원께서 궁동산 시범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기에 체육관 만드는 것을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동산 철거하고 시범 아파트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 저희 체육관을 지은 것은 2006년도에 됐던 일입니다. 그때 김정재 시의원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38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서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본인이 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하는 사업도 자치구와 연계된다라는 아까 그 설명 속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 박용기 후보가 낸 홍보물을 보게 되면 본인이 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되게 얘기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의선 철도 지하화가 언젠가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저희는 대통령 윤석열, 오세훈 시장 다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민자유치를 얘기하시죠. 그러나 민자유치라는 게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잘 되지만 경제가 조금이라도 삐끗거릴 때에는 결코 민자유치가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자꾸 중앙정부 얘기하시는데요. 중앙정부하고 같은 당이어야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같은 당이 아닌 곳은 일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박용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 영역과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과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대합 구간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에서 1,800억 들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만든 분이 이 앞전에 12년 동안 일했던 문구청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말씀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한다면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제 유진상가 부분에 다시 좀 더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이제 공공개발 방식을 했을 경우에 그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공개발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공개발이 아니라 공공자금을 투여하고 공공이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공공이 투자하는 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죠. 아니 박용기 의원님이 그러니까 시의원 하실 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 박용기 의원님이 그때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겹치던데 어떤가요? 무슨 중단을 합니까? 그때 홍건의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는 자연스럽게 민간 유치가 안 돼서 중단된 것이지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중단을 시킨 거라고 말씀을 거기에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쪽에서 매몰 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부동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내내 부동산 문제가 요동치는 상황을 벌여졌던 것이 바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박용기 의원님께서 일했던 시기가 시의원으로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시기에 그걸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런 결정한 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초 남았는데 마치시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5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처럼 좀 주고받고 이거 좋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후보님 제가 예전에 보면 홍은 사거리, 유진 사거리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할 때 서울시 최초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유턴을 만들어냈죠. 우상호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처음에 유턴을 이제 찬성하시다가 이 유턴 부분이 어려우니까 현대아파트로 좌회전하는 부분을 중간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도 본인 후보님께서 주최하시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유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 그 유턴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울경찰청까지 쫓아가고 지금 인천경찰청장하고 있는 분이 그때 그 경찰청의 책임자였습니다. 그거 사실은 가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가서 경찰서에 가서 쌈박질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그걸 동의해줘서 유턴을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아니 박운기 의원님이 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유턴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어떤 체계를 통해서 했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일은 명백히 말하지만 유진상 앞에 있는 유턴은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아니, 이미 후보님, 그 당시 제가 일했던 실무자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 이 유턴이 허용된 기간은 분명하게 박원순 시장 때였고 우상호 국회의원 때였고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였습니다. 그거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님께서 그 유턴이 어려우니까 좌회전하겠다라는 것을 갖고 현대아파트에서 공청회를 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회전은 당연히 되는 거고 좌회전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유턴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버스 중앙차선제를 처음 도입한 시장이 이명박 시장 때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담당 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경찰청과 그리고 서울시와 그리고 구청과 다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유턴하는 거 문제 없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경찰청에서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경찰청에 설득을 해가지고 끝내는 경찰청에서 동의해서 거기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교통위원회에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상호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명백히 저희가 해낸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대아파트의 동대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지해 주시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정확한 과거의 부분을 이제 밝혀보면 주민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은 후보님께서 그 독립문에 공약으로 내걸은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에 보면 서대문 사거리, 독립문 사거리, 균촉지구 지정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우리 후보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균촉지구라는 용어는 균형개발 촉진지구를 줄임말 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법률적 용어를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유진상가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연세스포츠센터까지 여기에 저희가 국회의원 있을 당시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나마 홍제동 지역에서 10층짜리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또 거기에 앞으로 홍제시장 같은 경우에 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독립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아직도 다 2층 건물 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바로 예, 종로 제가 건너편하고 주도권 비교할 때 토론이어서, 너무나 중지해 주시고 제가 초라하기 마지막 때문에 질문을 이런 하나 초라한 모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후보님께서는 이성원 우상호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아직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발언 2분씩 드리는 거거든요. 2분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뭐 못다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운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대문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누가 서대문의 발전을 이끌어낼 후보로 보이십니까? 평생을 서대문서 살아온 찐 서대문 사람, 오직 서대문 발전만 생각하고 있는 저 박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교통, 예산, 환경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서대문을 안정적으로 이끌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선장이 아닌 숙련된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저 박운기가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대문의 발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잘 아는 도시계획 전문가 저 박운기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개발 사업은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 출마, 5번 패배. 이미 정치적 판결을 받은 후보에게 서대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20년 오로지 서대문만 바라봤습니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중앙정치의 기대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주민만 바라보면서 서대문만 생각하는 진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서대문이 키운 찐 서대문 사람 저 박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위대한 서대문 주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2분 동안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죠. 우리 주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4번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실은 떨어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박운기 의원의 공보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공동산 여기 체육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공보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성원이는 제가 그동안에 2차례 국회의원 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해봤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일했던 그런 경험으로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26년 동안 일해봤던 이런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나오면서 서대문에서 5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이라 그러면 제 손금처럼 훤히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서 우리 서대문을 화끈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문석진 구청장이 우리 서대문을 이끌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인정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이곳에 있는 종로나 마포나 은평에 비해서 낙후됐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저 이성원이한테 맡겨주시면 이거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서대문 만들어내는 일 이성원이가 해내겠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사람을 바꿔줘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당에 그 사람이 나오면 결국 국민 무시하는 행동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거짓말 있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성원이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면서 발전을 시켜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갔죠, 두 분 다. 네. 예? 예, 그 여러분 지켜보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활 정치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활 정치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 이익과 가장 직결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에는 다른 선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이것이 가장 내 이익과 직결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이 없이 선거를 한다라는 것,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